안녕하세요, 입질의 추억입니다. 날이 많이 무더워지고 있죠. 새우 하면 보통 가을철을 떠올리기 쉽잖아요. 지금 새우를 먹기가 약간 애매한 그런 시즌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수입산 쪽으로 한번 눈을 돌려봤어요. 그래서 제 레이더에 포착된 것이 바로 이거. 자, 이걸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여러분 그 독도새우 알죠? 이게 그 독도새우랍니다. 근데 수입산이에요. 가격은 반의 반값도 안 해요. 냉동이긴 하지만 굉장히 저렴해. 그래서 제가 소개합니다. 잘하면 가성비 독도새우가 될 것 같은데 일단 먹어봐야 할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처음 먹어보거든요. 일단 소개하겠습니다. 과연 독도새우랑 비슷할지. 방금 전에 택배로 도착을 했고요. 얼음은 반 이상 녹아왔네요. 상자로 되어 있네요. 벌써부터 향이 약간 꼬릿꼬릿한 향이 나고, 짠!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오, 새우 향이 되게 진하네요. 오늘의 주제, 러시아산 냉동 독도새우. 수입산 러시아산 냉동인데 닭새우, 가시배새우라고도 하고 독도새우라고도 하고 명칭이 많아요. 알도 뱉네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한번 자숙했기 때문에 원래 알은 청록색인데 좀 빨개졌잖아요. 얘들 한번 삶은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1kg이고 22,000원입니다. 새우 1kg에 22,000원이면 보통 에콰도르산 수입산 흰다리 새우랑 거의 비등할 거라고 보거든요. 1kg이 맞는지 한번 재보겠습니다. 박스채로 잴 테니까 가만히 주세요. 하면은 1.08kg이 나왔네요. 여기 이제 닭뼈슬 닮은 이 부분 있죠, 뿔. 닭새우, 가시배새우의 특징인데 우리나라에서 나오고 있는 그 독도새우 있죠. 같이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차이가 있나요, 여러분? 여기 인터넷에는 뭐라고 파냐면 표준명은 가시배새우인데 보통 닭새우라고 부르잖아요. 왜냐면 닭뼈슬처럼 생겼다고 해서. 그래서 닭새우니 가시배새우니 수입산 독도새우니 이런 명칭들이 붙어요. 우리나라에서 나오고 있는 저 닭새우, 저 가시배새우랑 같은 종이냐가 이제 문제인데 제가 처음에 이거를 비교를 해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지금 보세요. 벼슬이 얘는 지금 일자로 이어져 있잖아요. 우리 국내산을 보면은 한번 끊기고 나서 이어집니다. 뿔의 모양도 좀 다르고 위로 약간 이렇게 치켜 세워져 있죠. 근데 얘네는 거의 95%는 일치한 데 비해서 이 뿔의 생김새가 좀 다르다. 그러면 이거를 과연 같은 종이냐 혹은 같은 종이 아닌 유사종인데 마치 이제 독도새우 마케팅에 편승해서 이 닭새우니 가시배새우니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파는 걸까 좀 알아봤습니다. 자연산 특 A급 닭새우, 러시아 자숙 닭새우 이렇게 해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상세 보기를 보면은 닭뼈슬을 닮아서 닭새우. 그래서 이 닭새우의 정식 명칭은 가시배새우라고 나와 있네요. 오, 그래요? 정식 명칭 가시배새우까지 얘기했으면 말 다 한 거 아닌가? 네, 그러면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그 독도새우 삼총사 중에 하나인데 단지 수입산이라는 거잖아요. 러시아 청정에 잡힌 100% 자연산 새우. 바닷속은 국경이 없습니다. 동해에서만 어획되는 닭새우는 러시아 근처에서 어획되면 러시아산, 국내에서 어획되면 국내산. 맞는 말이죠. 같은 종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잡힌 이 비싼 닭새우가 단지 러시아 해역에서 잡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냉동이라는 사실만으로 이렇게 저렴하게 판매된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독도새우 중에 하나인 가시배새우, 즉 닭새우라는 이름을 가지고 마케팅을 하고 있네요. 요거는 포장을 보니까 다른 데서 판매되는 닭새우인데요. 아예 제품명이 냉동 가시배새우라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표준명까지 아주 착실하게 썼습니다. 이쯤 되면 이거는 닭새우인데 원산지만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닭뼈슬 모양을 보면은 동일종은 아닌 것처럼 보이고 그 사천 정도로 보이는데, 그래서 이럴 때 제가 보는 게 학명입니다. 생물학적 분류상 학명까지 일치하면 저는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여기 지금 보면 학명이 나와 있네요. 오, 국산 가시배새우 학명 어떨까? 똑같네. 학명조차 똑같아. 그런데 뿔의 생김새는 약간 달라. 저는 이렇게밖에 결론 낼 수가 없어요. 같은 종으로밖에 볼 수 없는 증거는 이렇게 차고 넘치는데 다르다고 할 만한 근거는 단지 뿔의 생김새가 조금 다르다 요거 하나잖아요. 자, 서식지가 달라요. 그러면 이 개체가 생물학도들은 아실 겁니다. 유전자 수준의 같은 종이라 할지라도 서식지 환경과 개체, 그 군집에 따라서 분화가 된다. 근현종이 탄생이 되죠. 거기에 따른 생물학적인 형태적인 특징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은 뭐 여기저기서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거를 완전히 다른 이종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술적인 이 학명은 같은 종으로 동일시되고 있다. 태클 걸 게 없나 이렇게 눈을 부라리고 그렇게 해서 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고급 어종 같은 그 이름, 네이밍을 따서 고급 마케팅 전략을 펼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금바리도 아닌데 다금바리랑 비슷하게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다금바리 마케팅을 펼치고, 보통 다금바리가 한 마리 한 20만 원 한다고 칩시다. 근데 얘는 다금바리가 아니에요. 그냥 유사 어종일 뿐이야. 얘 들어오는 단가가 5만 원이면 살 수 있어. 이거를 한 마진 붙여서 10만 원에 팔 수 있던 거를 다금바리 마케팅을 펼쳐서 한 15만 원, 한 20만 원 가까이 이렇게 판다면은 소비자들은 사실은
사람들은 판매할 때 그 이름만 듣고 지갑을 열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구매를 하는 데 있어서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이 이름들이. 도미 같은 경우도 예식장에 가면은 그 대만산 양식 틸라피아, 우리나라 말로는 역도미라고 하는데, 이거를 뭐 역도미니 틸라피아니 이렇게 해서 하면 잘 안 사요. 도미라고 팝니다. 지금도 인터넷에는 도미살이라고 해서 팔아요. 아, 그 참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민물 어종인 틸라피아였다. 이런 이름에 대한 아무런 법적인 제재가 없으니까 거의 무법천지나 다름없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태학적으로는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다는 이유만 들어서 그냥 독도새우니 가시배새우니 닭새우니 이런 익숙해 있던 이런 이름으로 마케팅을 펼치면 사람들은 선뜻 지갑을 열거든요. 그런 것으로 인한 폐해를 저는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걸 조금 경계하고자 소개를 드리고 있었던 건데, 우리 근에서 나는 그 독도새우 닭새우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할 만한 근거를 아직까지 찾지를 못했다. 그러면 맛도 제가 평소에 먹던 그 가시배새우랑 비슷한지 이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끓고 있죠. 청주 살짝. 자, 요 수입산 닭새우는 지금 해동 중이거든요. 어느 정도 했으면 몇 개는 찌고 몇 개는 버터구이에 먹고. 네. 요거 한 4분에서 5분 정도. 요 수입산 닭새우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이미 한 번 이제 자숙된 거거든요. 떠 먹거나 버터구이 해 먹거나 이게 가장 무난하고, 그게 아니면 해물탕이나 라면, 국물 요리에 넣고. 얘는 살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감바스에는 좀 안 어울릴 것 같아요. 감바스는 그냥 살구새우 최고, 아니면 흰다리 새우. 버터 한 큰술, 간마늘 1티스푼. 크기가 좀 들쑥날쑥한 게 좀 흠이네요. 그리고 누런 거 좀 오래돼 보이는 것들도 좀 보이긴 합니다. 좀 상태가 약간 제각각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볶아 먹듯이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러시아산 자숙새우 중에 얘 말고 곰새우라고 있습니다. 생김새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곰새우랑 요 닭새우랑은 종류가 다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볶아 드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에어프라이기에 돌려도 되고. 소금간 좀 많이 해도 됩니다. 껍데기는 빼고 먹을 거니까. 그리고 후추. 불을 끌게요. 파슬리, 레몬도 이렇게 올리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찜이랑 구이랑 완성을 했는데, 저는 찜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손으로 한번 먹어볼게요. 그냥 대가리를 한번 뚝 해서, 알이 이렇게 많이 붙어있어요.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살이, 자, 여기 살이 요만큼 나왔어요. 요만큼. 안 그래도 원래 좀 가시배새우가 좀 작은 종류인데, 이거를 자숙을 했으니까 더 작아졌을 거 아니에요. 이걸 또 쪘으니까. 뻣뻣한데요? 질겨요. 이거를 쫄깃쫄깃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저는 새우살 치고는 조금 질기고 뻣뻣하다는 느낌 듭니다. 한번 냉동했다가 다시 한번 또 찌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알은 터지는 게 약간 날치알 먹는 그런 느낌이 나서 재밌어요. 알이 없는 게 없네요. 다 알이에요. 이거 좀 더 암컷만 있나? 희한하네. 알이 막 이렇게 나오는데 먹어보겠습니다. 알이 맛있네. 요게 이제 살입니다. 살이 땡땡해. 이 식감은 좀 호불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우 진한 맛이 납니다. 감칠맛이 되게 좋네요. 뿔을 이렇게 잡고 옆에 딱딱한 거를 이렇게 해서 잡고 제거를 할게요. 새우는요, 이 눈 아래에 붙어 있는 요게 위장입니다. 위장. 예, 이거 모래주머니라고 하는데 위장이 여기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안 드시는 게 좋아요. 먹을 게 없네요. 먹을 게 없어. 구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대가리 이렇게 분리를 해서 이렇게 딱 뺄게요. 나쁘지 않고, 이렇게 한번 했어요. 살이 좀 뻣뻣하긴 한데 새우 맛이 되게 진하네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잡히는 독도새우, 가시배새우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식감에서. 왜냐면 얘들을 한번 자숙하고 냉동했다가 해동해서 한번 쪘기 때문에 국산에 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좀 뻣뻣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 탱글탱글은 아니고 그냥 뻣뻣합니다. 좋게 좋게 표현하고 싶어도 뻣뻣하다. 식감이 좋다. PD님이 한번 이거를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PD님? 이 정도로 단단할 줄은. 단단하죠? 새우살이 단단해. 거의 마른 오징어 조금 불려가지고 먹는 정도로 단단해요. 맛은요? 맛은 맛있어요. 맛은 좋아.
피디님이기 전에 가정주부로서 22,000원에 1kg 한 4-50마리 되는 것 같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쯤 경험해 볼만 하지만 활용도가 좀 낮겠다. 그러니까 식감이 너무 땅땅해서 요리하는 데 있어서 활용도가 조금 낮을 것 같아요. 같은 가격이면 수입산 예를 들어서 페루나 에콰도르산 흰다리 새우도 있잖아요. 이제 냉동으로 싸게 사면 흰다리 새우가 한 16,000원에 살 수도 있어요. 1kg에 보통 2만원 전후 이렇게 하죠. 그래서 흰다리 새우랑 비슷한데 흰다리 새우는 그래도 먹을 게 많잖아요. 근데 맛은 이게 조금 더 감칠맛이랑 농축된 맛이 뛰어나고 선택의 문제인 것 같긴 해요. 살이 중요하신 분들은 흰다리 새우를 사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바스를 한다, 새우구이, 새우장을 해야 된다 그러면 무조건 흰다리 새우고, 얘는 약간 라면에 이 국물이 잘 녹아들 것 같아요. 국물용, 삼감용으로 쓰면은 괜찮지 않나 싶고, 쪄서 그냥 그 자리에서 홀라당 까먹거나 버터구이 해먹는 것도 나쁘지 않고, 뽑아서 이렇게 그러면은 쏙 빠지면서 안에 구멍이 뽕 생기죠. 이거를 그냥 통째로 먹어볼게요. 통째로. 생각보다 껍데기가 안 억세요. 껍데기 고소한 맛도 되게 강하네. 껍데기 채로 먹는 것도 괜찮다. 그런 결론이 나오네요. 이거 그냥 먹어도 맛있다. 차가운 상태로 해동만 해서 까먹으니까 맛있다. 훨씬 맛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찌면서 뻣뻣해졌어. 근데 지금도 이 상태로 먹어보니까 살이 좀 단단한 식감이 있어요. 쫄깃쫄깃해 얘는 이때는. 근데 찌면서 또 한번 구우면서 뻣뻣해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먹으면 훨씬 맛있네. 그리고 굉장히 달고 진하다. 이 새우는 따로 데우지 않고 차가운 상태 그대로로 샐러드나 이 파스타에 넣어서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감칠맛도 더 도드라지고 식감도 뻣뻣해지지 않고 그런 결론이 나오네요. 너무 어울리는데? 22,000원에 이 독도새우의 맛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을 것 같네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고 유용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